들어요. 한번 봐보세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보라고 하셨는데, 물론 변화의 의미가 필요하겠지만 정보가 많은 사람이 정보가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이 변화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이것부터 답변할게요. 이제 변화가 되는데 정보가 많으냐 적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랑과 신뢰도예요. 신뢰도가 있을 때는요, 정보가 없어도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이 주는 정보를 그냥 한마디를 들어도 순교까지 해버려요.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정보가 없으면 어디로 갈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기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했다 칩시다. 근데도 나는 그를 따라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보가 없는 게 아니죠. 암묵지라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일 반복하는, 그죠? 행동.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비전에 대한 헌신, 미션, 이런 것들이 바로 그가 나에게 주는 정보예요. 말만이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보든 간에 나를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때 하나 더 생각하실 거는요. 어제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정보를 줬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을 네, 그렇죠. 이제 그때는 자기가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준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정보만 왔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판단을 통해서 이 정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버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상대방이 미워. 그러면 그 사람이 준 정보는 일부러도 안 해. 네. 그 경우에 대해서 그 위대한 선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원수가 나에게 정보를 주더라도 그 정보가 유익하면 정보는 받고 그 사람은 버려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하는 말은 맞는데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말이 맞거든. 말은 취하고 대상은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죠. 그 다음에 사랑을 안 하는 경우는 사고에 의한 판단,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수는 정보까지 버려버리는 미련한 부분이 있긴 하죠. 두 번째가 더 객관적이죠. 두 번째,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줄 때 나는 판단을 하죠. 네. 두 번째가 더 객관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객관성이라는 게 참 거의 없죠. 거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거나, 그 실험 보셨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내가 면접을 보는 사람이야. 내가 면접을 보는 사람이야. 실험 대상으로서.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면접을 하는데, 여기 주어진 질문에 따라 묻고 이제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 몇 층 사이에 차가운 커피를 손에 쥐어줘요. 이제 모르게 그냥 내가 이따가 뭐 쥐면서 이거 좀 잠깐 들고 계세요 하니까 들고 있는데 차가운 커피야. 냉커피. 이걸 들고 올라가는 사이에 손이 차가워져. 그리고 차가워진 커피를 가졌던 사람 5명이 면접관이야. 그리고 면접을 하고 나서 당락을 본인이 결정해. 이게 이제 그 실험이니까 본인은 모르지. 실제 상황인지는 알아, 본인은. 실제 상황이지만 실제는 실험이었거든. 놀랍게도 따뜻한 커피를 들고 올라간 5명의 면접관과 차가운 커피를 들고 올라간 5명의 면접관의 당락률이
모든 실험 조건은 같습니다. 피실험자들까지. 근데 여기는 90%의 합격률과 여기는 10%의 합격률로. 네, 창고 친 사람 전부 떨어뜨렸어. 따뜻한 거 친 사람 전부 합격시켰어. 그리고 왜 합격시켰느냐의 이유를 물으니까 좋아 보였대. 그리고 이쪽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보여. 엊그제 봤잖아요. 그 연필을 이렇게 무는 사람은 스마일이 되고 이렇게 무는 사람은 분석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신체적 온도나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라는 게 정말 믿을 바가 없더라는 거죠. 여기 좀 다큐가 있는데 지금 말은 그대로예요. 정말 안 믿겨요. 그래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야 면접 갈 때 저기 면접관한테 따뜻한 커피를 주고 신체적으로 데워놓고 해야 되겠다. 네,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나를 좀 아껴준 사람이 있을 때는 거의 그냥 판단 제로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된 일이 됐죠. 제 생각으로는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기심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근데 이럴 경우에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거든요. 이런 전제를 내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만이 답이 아닐 때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구성 요소를 배우고 나시면 항상 이렇게 말해야 돼요. 빠져나가는 길이 인간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대 안 틀립니다. 특별히 저한테서 말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하면 저는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벌써 다이렉트로 바로 이런 식으로 묻게 돼요. 가로막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세상은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다 원자 하나도 다 이렇게 묶여서 분자가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이기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또 이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자기를 변화시키나요? 자기가 소중하니까. 자기를 아끼니까 그죠?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반대로는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싫은 일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변화의 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키가 뭔지 아세요?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핵심을 우리는 동기라고 그러죠. 동기. 사실은 동기가 뭔지 아세요? 방금 말한 이기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건 너한테 유익해. 이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동기는 나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힘든 일인데 너한테 유익해라는 프로세스를 제시해주면 바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라고 그랬죠. 욕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또는 정서적 요소이죠. 그래서 그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동기를 끌어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욕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에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욕망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가게 되면 비전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사람을 해롭게 하는 쪽으로 가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안 좋은 쪽의 욕망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이름들을 보면 손익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관계로 돼 있어요.
네, 손익관계에 의해서 다 바뀐 겁니다. 손익관계.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게, 자, 성인 군자를 우리는 좋아하죠. 이유는 우리한테 유익하잖아. 깡패를 안 좋아하죠. 우리한테 손해되잖아. 근데 잘 보시면 성인 군자를 좋아하는 거는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인 군자한테 당신은 좀 힘드시오. 우리가 좀 편할게. 이 말 아닌가요? 틀렸나요? 말하기 좀 부끄럽죠? 여러분 세상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면 너무나 단순한 원리에서 움직여요. 모든 것은 손익 기반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 단순해져요. 이걸 여러분 진짜 인식하게 되면요. 사람들을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 언제 그러죠? 저건 지밖에 몰라. 이러잖아요. 그 말 할 때 나는 나밖에 모르잖아. 그때 나 모습만 한 번만 생각하면 말이 쏙 들어가잖아. 왜 우리는 쟤는 지밖에 몰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평소에? 티나게 있고 나는 티가 좀 안 나게 있고. 돌렸어. 내가 머리가 좀 좋은가? 예, 맞습니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의도까지 나는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한 거는 결과만 알거든. 어떤 입장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 들어보면 다 이해돼. 들어보면 다 이해돼. 나는 의도를 가지고 나타내서 말하고 저 사람은 결과를 가져와서 둘을 비교하니 말이 되겠어? 당연히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삶을. 이제 오늘 인성 지도가 들어가는데, 인성교육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인성교육이요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야죠.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어디서 시작해요? 손익이에요. 선악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선악으로 내리고 행동은 손익으로 한다. 여기서 인성교육이 나온 거야. 왜? 결정은 다 선악으로 해놓고 행동은 손익으로 하니 이게 맞아 떨어지나 이게 안 되지.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인성교육으로 우리를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한다고 되나? 사람들 모여서 결정할 때는 전부 선악 결정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모든 법이 개인에게 오면 전부 손익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사회적 질서와 규범들을 이용해서 인성이라는 질서에 나를 맞추는 게 인성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인성이란 게 저는 논문 한 편 썼을 때 양심에 관해서 썼는데 양심도 잘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곧 내 양심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양심이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죠. 아무튼 저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나누다 보면 아주 복잡한 것들이 아주 단순하고, 그죠? 아주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모습이야, 그게. 이기성이 나타나되 이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제 실존주의에서 나온 건데, 이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거냐? 다른 사람의 이기성을 파괴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타인의 존재가 가치 있다면 나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동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이기심을 꺾게 되면 그때부터 악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여러분의 이기심을 채우세요. 그거 안 채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채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상한 교리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왜? 안 채운다고 말을 하면서 모든 행동을 채우고 있거든. 그러더니 채운다고 말하세요. 그냥. 이걸 뭐 욕구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은 욕망으로 못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대화하다가 내가 욕구가 생겼어. 나 정말 당신 너무 좋네요. 사귀고 싶습니다.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얼마나 창피해. 그런 말을 그냥 드러내놓고 한다. 마음에 있는 얘기 못 한다니까, 우리는. 그잖아요. 저 사람 안 좋아 보인다고, 안 좋아 보이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욕구 그대로를 말 못 하잖아요. 예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욕구를 숨긴 상태가 되면 욕구가 발전해서 욕망으로 발전해버려요. 속에 있는 욕구를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발전이 안 돼. 그 말은 정직과 진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 내 욕구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욕망으로 가, 이게.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진지하게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이기심,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나 그 이기심이 어느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 이게 인간의